안녕하세요. 저 양정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수업 맡고 있는 다원교육 강사 김가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요. 이번 양정고등학교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끝났는데 혹시 어떻게들 잘 봐서 왔는지 이번에 정기고사 출제한 걸 바탕으로 좀 양정고등학교 출제 경향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요. 2학기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석사는 국어교육학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생활은 대치에서 시작을 했고, 대치 반포 쪽에서 수능 국어, 내신 국어 준비하고 있다가 목동에서 현재 수업하고 있고요. 고등 국어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경력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정고등학교 정기고사 어떻게 두 번 시험을 쳐봤는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자사고지만 외부의 연계 작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정고의 큰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교과서를 공부하는 어떤 특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시와의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양정고등학교 정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과서 중심의 공부가 꼭 필요하고요. 특히 학습활동, 교과서 어휘 같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해주는 것이 이제 내신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두 번 다 문법을 꽤 비중 있게 출제를 했고 2학기 역시 이제 중세국어 문법이 작년 기준으로는 약 출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정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라면 이제 국어 문법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이번 기말고사 역시 이제 킬러 문항은 문법에서 좀 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즉 서술형을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출제하는 학교인데요.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내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 뭐 해당 어떤 뭐 한시에 한자를 직접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책의 출간 연도 같은 것을 쓰게 하는 등 아주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에 관해서는 뭐 빈칸 채우기 같은 조금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양정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작품이라고 좀 볼만한 것이 그래도 감각의 전이 부분이 나오는 이제 향수에서의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 자료에서는 제가 3주차에 제공했던 부분이 완전히 해당 정답이 이제 작품까지 일치가 되는 덕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법에서는 학습 활동에 나온 단어였던 붙이다와 붙이다의 사전 활용하기 그리고 올바른 용례 찾기 같은 것을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학습 활동에 나오는 이제 단어까지 완전히 똑같이 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들 문법 트레이닝 노트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학습시켰던 부분이고 역시나 저희 반 학생들 모두 잘 맞췄던 문제였습니다. 2학기 국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여름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이제 어떻게, 어디에 집중을 좀 해줘야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양정고등학교는 당연히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중간고사에서 40%가량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 이제 중세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원에서 선행했음을 전제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듣는 경우에는 좀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공부해봐 교과서 봐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꼭 중세국어 문법을 한 번쯤은 한 바퀴 돌고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출제 범위는 가사, 고려가요, 판소리계 소설 같은 고전 문학이 이제 주된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방학 때 고전 소설, 고전 시가의 갈래적인 특성을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작품을 먼저 보는 것은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해도 한 일주일 지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출제하는 작품은 내신 기간에 밀도 있게 집중도 높게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어떠한 고려가요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거 고려가요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기르기가 좋은 것이 이제 방학 특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는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이 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시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을 둘 다 챙겨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런 갈래적 특성이나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이제 정시 대비도 좀 하고 문학을 보는 눈도 좀 키워준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 내신 기간이 시작되면 학교 기출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또 신경을 조금 쓰면 좋을 부분들이 모의고사인데요. 양정고 국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시와의 연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꼭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고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와라 라고 숙제로 준 다음에 제가 클리닉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읽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정시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정시와 이제 수시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국어에서는 원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보는 눈이라든가 비문학 지문을 읽어내는 힘을 이제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내용, 한 작품을 그냥 들여다보기보다는 국어사회 전반에서 이 작품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고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상해야 하는지 출제의 포인트, 감상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자료들이 이제 상당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한 부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제 수업의 특징으로 좀 꼽고 있고요. 그래서 드린 자료에는 이제 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자료 같은 것을 좀 같이 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은 총 4주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세국어 문법과 고전 시가를 같이 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4주 동안에 이걸 다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3시간 반이기 때문에 수업을 밀도 있게 이제 잘 구성을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고요.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국어 문법에서 내 영역을 중세국어 문법이라는 이름 아래 내 영역을 전부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형태, 의문, 의미, 문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한글 창제의 원리라든가 운용의 원리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세국어 문법 여름방학에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정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꼭 미리 해두면 내신 기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을 이제 순서대로 4주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수업 커리 같은 경우에는 국어사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국어사의 흐름이 국어사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 이렇게 이르기까지 쭉 역사의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어사의 흐름에 맞춰서 고전시가 작품들 보는 걸 가장 이제 좀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커리는 이렇게 구성했고요. 본 교재와 클리닉 자료, 매주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은 또 별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그리고 일정 점수 미달되는 경우 재시험까지 좀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를 확실하게 보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좀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수업 분석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개개인별로 다 전송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숙제했는지 이번에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 과제를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 내실 있게 했는지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클리닉에서 어느 부분 질문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했다면 이 부분이 얘가 약하니까 집에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지도해 주시라 이런 저의 의견까지 이제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어머님들 중에 이제 테스트 점수나 석차만 이제 보시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과 이제 질문톡을 운영하는 것도 제 수업의
수업의 특징인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아이들 1대1로 보고 있고 이제 한 명씩 불러다가 과제 확인하고 제가 과제한 거 틀린 문제도 아이들에게 구두로 물어본다거나 나한테 해설해줘 이런 식으로 직접 다 말로 선지 하나하나 해설시키고 있기 때문에 클리닉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랜 시간 수업해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클리닉에 참여를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업만 단순히 이제 잘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사실상 이 들은 수업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는 과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클리닉 꼭 웬만하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질문 가능한 카카오톡 방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 양정고 방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애들 재밌게 자기 얘기도 좀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되게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어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또 2학기 때 국어 잘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강 일정은 7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반 수업 4주차 일정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한 주 휴식 가진 다음에 바로 이제 개강하는 일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